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트라우마 아동상담 심리치료사 영국 달팽이입니다. 지금 출근 전인데요.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앞으로 인재상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제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목표인데요.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데 굉장히 세상이 변하고 있죠. 우리 4차 혁명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계속 챗 GPT 진짜 얘기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안으로까지 다가왔어요. 그래서 직업군이 엄청나게 많은 직업군이 사라진다고 통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국에 있으면 뉴스를 읽는데 뭐 몇백 가지의 직업이 3년 안에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다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가 진짜 기회구나. 제가 아동 가족 전공하기 전에, 심리치료사 하기 전에 경영학을 먼저 전공을 하고 이제 그쪽 관련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귀에 못이박히도록 듣던, 그때 유행하던 말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근데 지금이 그래요.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불안해하기만 하면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자체가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그 힘으로 엎어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요, 지금 기계가 계속 똑똑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만 키워야 되는 게 그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중에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걸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안에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면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감정이, 정서가 조절이 되면 그것들로 인한 나의 행동이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사회성도 똑같은 맥락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기계가 가지지 않는 그 정서 부분으로 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삶이 편해지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을 원하죠? 이제 삶에서 즐거운 만족감, 또 정서를 원해요. 뭐가 즐거운 게 뭐가 있나, 편안한 게 뭐가 있나. 근데 편안하지 않은 세상, 중독과 강박과 불안이 훨씬 많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사회가 원하는 복지 관련해서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 정신건강 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는 계속 사람의 힘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서는 사람 대 사람, 감정이 통하는 것, 그것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챗GPT 시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할 건데, 이 세상에서 그러면 아이가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자질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공개 강의할 때 제가 저희 남편의 그 글로벌 기업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윗 직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자리가 오픈이 되면 거기에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되고, 뭐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내정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오픈이 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입사할 때랑 똑같이 인터뷰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성과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수학능력 평가 다시 치듯이 그런 간단한 뭐 숙제들도 하고요. 그 과제도 통과하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엔지니어니까 이렇게 도면을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딱 오픈만 하고, 그 다음날에 암실 같은 데 모여서 각자 혼자 이렇게 암실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그 도면을 토대로 지금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도면으로 푸는 것, 이런 과정을 다 마치는데요.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사람을 보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아마 글로벌 기업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죠. 글로벌 기업들은 연구소에서 받아내는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받고 직원들에게 그 교육을 다시 시키는 거죠.
자, 그걸 하기 때문에 이 인터뷰 과정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뽑는 게 그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과정의 인터뷰 과정과 이 모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그 기업이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알 수 있는데, 마지막 과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자, 영국의 코벤트 가든의 한 카페에서 심리학자를 만나는 건데, 그 심리학자와 5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심리학자가 이런저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할까요? 저는 심리 치료사이기 때문에 심리학 공부를 같이 하고 인간의 본능과 이런 방향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충 감이 오기도 했어요. 무엇을 보려고 한다 이런 것도 보여졌는데, 자, 앞으로 기계가 많고 인공지능으로 다 모든 정보가 올 수 있다면 그 기업에 들어가 있는 건 누굴까요? 기계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할 거고요. 남아있는 사람, 조직원들끼리 서로가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건 결국 협업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기능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상을 하고 방향을 잡으면 그걸 기계한테 입력하겠죠. 그럼 기계는 거기에 맞는 걸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계랑 일을 하면 공감 능력 필요 없죠.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 필요 없고 우리 두뇌의 3층 인지 능력을 하는 생각의 뇌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랑은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 기계에게 자료를 입력하려면 정보를 입력하고 방향을 입력하고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챗GPT는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질문의 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기능이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상상을 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 지금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까지 뽑아내 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식의 양을 정리하는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은 사람 대 사람끼리 연결되면서 그 정서인 뇌가 잘 발달하면 그 창의력을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력 높아지는 그 정서인 뇌 부분, 여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서 정서를 잘 굴리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낼 수가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협업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자가 마지막에 5시간 동안 대면을 하는 겁니다. 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2시간 동안은 정신 차릴 수 있었대요. 이 사람의 질문이 뭔가, 의도가 뭔가 생각하면서 막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할 수도 있었고, 몸 자세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잡을 수 있었대요. 왜냐면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인가요? 심리치료사인 저의 남편이죠. 그래서 몸이 얼마나 심리를 반영하는지, 심리가 몸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심리를 잡으려고 할 때 심리에 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잡는 게 중요한지를 우리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심리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몸 행동도 이렇게 막 제어하고 다 해봤는데 2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굉장히 편안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되게 압박을 자기가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선 될 게 아니다. 내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렇게 압박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것도 평가할 건데, 내 머릿속에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내 몸으로 드러날 것이고, 앞에 있는 심리학자는 그거를 평가를 하겠지 생각이 들어서 그냥 2시간 뒤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물론 다행히도 행운으로 이제 그 남편은 그 자리를 잘 올라갔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채용 과정을 얘기를 듣는 게 저는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저는 아이 낳고 퇴사를 했는데, 그 일을 그만뒀는데, 이제 어느 레벨 이상으로 갈 때 되면 회사에서 하는 워크숍들의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사람을 같이
이렇게 조직원을 같이 동기부여도 시키고 같이 올라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새로운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 생각들도 계속 끄집어내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건데, 이때 교육받는 것들을 제가 항상 지금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요새 회사에서 당신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가. 그러면 거의 다 정서 조절, 그 다음에 그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 정말 많습니다. 마인드풀니스 과정도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마인드풀니스도 네가 하는 건데 여기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회사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챗GPT 시대가 오고 이제 인공지능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불안을 느끼지 마시고요.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서, 우리 인간, 감정의 동물, 정서의 동물. 그래서 우리 정서를 잘 조절하고 우리의 감정을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감정인 뇌의 발달이 굉장히 높이 된 부분이 창의력, 문제 해결력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서가 안정이 되는 게 이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 삶을 사는 나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 감정을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시작이자 끝이자 핵심일 겁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하고도 계속 교제하고요. 상대방하고도 교제하고요. 직장 동료와도 교제하고요. 갑자기 훅 들어온 이상한 사람하고도 대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조절 능력이 정말 관건이 되는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정서 조절을 지금부터라도 길게 마라톤으로 계속 가꾸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뇌가 말랑말랑한 아이들,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지금 그 흡수하는 방향이 본인의 몸에 지도처럼 남는 이 시기, 두뇌가 말랑한 아이들에게 정서 조절의 방향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학교에서 이거를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학교는 계속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겪는 공간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간다면 이걸 학교에 가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어려움이 없는 게 아이를,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그걸 넘어본 경험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에서 안심이 되면서 내 마음, 나라는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한 부드러움이 정말 중요하고 부드러운 강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방향은 모든 방향에서 딱 두 가지 단어구나를 제가 뇌과학 공부하고 신경과학 심리치료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결론은 모든 게 천천히 진행되고 부드럽게 진행되어야 하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천천히 부드러운, 그 일상에서 틈틈이 천천히 부드러운 1분 1분씩을 자주자주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천천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밸런스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에서 항상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생각을 천천히, 행동을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고 있던 행동을 부드럽게 바꾸고 생각도 부드럽게 하는 방향이 뭘까, 그리고 호흡도 부드럽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해서 나의 머리의 생각과 감정도 천천히 느끼시고 부드럽게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행동도 천천히 부드럽게 방향으로 돌리시면 안정이 빨리 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천천히 부드럽게 달팽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도 출근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이라면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